안녕하세요. 책친구의 이령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리뷰할 책은요. 베스트 중에 정말 베스트죠. 어린 왕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어린 왕자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더라고요.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 The Return of the Young Prince라는 책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일본 요시다 히로시가 쓴 어린 왕자 수수께끼가 풀리다 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. 어른 왕자의 눈. 이거는 이제 홍콩분 저우바오숭이라는 분이 썼는데요. 전 참고로 이 책도 참 좋아합니다. 오늘 제가 그 앙뚜안 드 생테쥐베리가 쓴 이 어린 왕자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본 책이죠. 근데 사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어린 왕자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막상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. 그림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. 특히 그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 그림하고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행성을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그림도 생각이 나고요.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또 그게 장미, 그 한 송이 장미가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그림도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요, 제가 이 생티지베리가 이 어린 왕자를 어떻게 썼을까 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 인터넷을 뒤져서 좀 알아보니까요,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생티지베리가 이 책을 이제 또 출판하게 된 거는 1943년도인데요. 생티지베리는 1900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사망했습니다. 또 사망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을 해서 그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고요. 그런데 이 어린 왕자를 어떻게 썼냐 그러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. 생티지베리가 미국에 망명했을 때 어느 식당에 앉아서 하얀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봐요. 근데 그 그림을 본 출판사 사장이 물어봤대요. 그 뭡니까? 하고 물어봤을 때 생테쥐베리가 이거는요.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냥 어른 소년입니다. 하고 얘기를 했대요. 근데 그 그림이 어린 왕자 그림이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님은 이 그림으로 한번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? 그런 제안을 했어요. 그래서 생테쥐베리가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에게 막 자문자답하고 생각이 많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. 그 세계사적으로는 1943년이니까 2차 대전이 좀 마무리로 되어가는 단계였을 거예요. 2차 대전이 1945년 정도에 끝났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생테쥐베리가 이 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. 진짜 많이 팔렸죠, 이 책이. 제가 알기로는 한 16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되었다고 하니까 뭐 굉장한 판매 부수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그리고 또 이 책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. 그 생테쥐베리의 부인이 콘수엘로라는 부인데 악처라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에게 남기는 뭐 유서, 뭐 무슨 메시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생테쥐베리가 이 책에 어떤 모티브가 됐다고나 할까요? 그게 바로 1935년도에 생테쥐베리가 사하라 사막을 비행하는 도중에 불시착을 해서 진짜 구사일생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 왕자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면 그 간략한 줄거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 한 비행 조종사가 그 불시착을 해서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그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돌아다녀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요. 뭐 예를 들면 뭐 권위만 내세우는 왕이나 자책만 일삼는 뭐 술꾼이나 소유하는 것만 중요시하는 부자나 또 지도를 그리는 지리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
유독 어린 왕자가 지구로 와서는 뱀, 여우, 그 다음 비행조종사와 친구가 되게 돼요. 특히나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 길들여져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기도 합니다. 그리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그 한 송이 장미에 대해서도 여우와 얘기하는데요. 그 여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한 송이 장미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그 꽃을 위해서 그 어린 왕자가 소비한 시간이고,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그 장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뱀의 도움으로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. 그런데 이 조종사는 여기서 뭔가 하나를 느낍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. 조종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. 어린 왕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어린 왕자에 내포되어 있는 그 메타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요시다 히로시의 그 어린 왕자의 수수께끼를 풀다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이 세계사적인 그런 문제를 그 소설의 내용과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는데, 글쎄요, 이거는 요시다 히로시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그 어린 왕자에 관한 다른 사람이 쓴 그 해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나누고 싶고요. 오늘 제가 이 어린 왕자에서 정말 꼭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길들여진다는 것, 무엇일까요? 여우가 얘기했듯이 길들여진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. 여기서도 나오죠, 대사에서. 길들여진 친구라면 내가 너를 4시에 만난다고 약속을 했으면 난 3시부터 너를 기다릴 거야. 그 마음에서 우리는 길들여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어린 왕자를 리뷰해 봤는데요.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미 읽은 책이라도 재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.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어린 왕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읽은 어린 왕자는 또 가슴에 다른 하나의 느낌을 각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